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는 저도 모르는데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시겁하죠. 영화관 가려고 급하게 친구랑 뛰어가다가 차가 오는 거 못 보고 제가 그대로 그냥 박았어요. 육, 7m밖에 안 되는 좁은 이면도로인데 결국은 아이가 차 사이에서 고개보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구 반경 300m까지 이렇게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5,000여 곳에서 스쿨존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스쿨존에서 지난해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평균 1건에서 2건씩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 셈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어느 곳에서 스쿨존 사고가 잦았는지 또 이들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장이 있어서 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차와 오토바이로 늘 북적입니다. 여기가 다니면서 보니까 항상 위험했어요. 차들하고 애기들하고 섞여서 다녀요. 그러니까. 2달 전 이 학교 방학식이 있던 날 등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쪽으로 건너면서 저기 차가 느리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이쪽 발 위로 지나갔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내리막길 끝에 있는 학교역 교차로는 상습 사고 지역입니다. 우리 아들 땀은 오토바이랑 자전거로 붙여서 여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나요?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빨리. 사고가 난 지점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속도를 제한하는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은 없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도 석 달 전에야 노면에 그려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 미남 나왔고 여기 30이라는 숫자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리인 이 학교 반경 300m에서 지난 5년간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8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갑자기 차가 끼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치일 뻔한 적도 있어요. 차 오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피해야 돼요? 저 그냥 맨날 차 오면 이쪽을 피하는데요. 맨날. 수업이 끝난 어린이들이 335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달리는 화물차 바로 앞에 멈춰섭니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바로 옆 이 도로에서 지난해에도 한 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쭉 대놓기 때문에 이거 술관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네. 사고 나고. 그때는 어떤 사고였나요? 여기가 차가 받쳐가지고 있으니까 차가 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뛰어버려서 온 차 있고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이 학교 정문 앞에서만 지난 5년간 4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어 혼자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자서 관광하고 갔는데요. 그 차가 그냥 쌩쌩 달려왔고요. 몇 분 기다렸다가 왔어요. 맞아요. 특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교차로 신호가 이곳의 사고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기가 녹색 신호이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의 어쨌든 뭐 다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이런 보호구역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굉장히 과속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학교 반경 300m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로 통하는 이 왕복 4차선 도로는 학교 정문 주변만큼 사고가 빈발한 곳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저 학원요. 어때요? 여기 건널 때 기분이 어때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교통사고 날까봐. 그런데 신호등은 전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 보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멸인 거예요? 원래 전멸을 해놨어. 교통 흐름이 오히려 전멸을 해놨어.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이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도에 찍힌 수많은 점들은 지난 5년간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m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인데요. 18,000건이 넘습니다. 교통량과 학생 수가 많은 경기와 서울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20건 이상 사고가 난 스쿨존만 살펴봤더니 서울은 단 한 건도 없고 대구를 제외하고는 순천과 목포, 거제, 성남 등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특히 경남과 전남 지역에 사고 다발 스쿨존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부로 갈수록 속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으면서 시설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피해자 연령대별로 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이 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부모가 데려다주는 유치원생과 달리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고학년보다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행 사고는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전체 사고의 20%만이 주말에 발생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주 중에 4배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간대별 사고 발생률을 보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8%,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사이는 각각 10% 이상씩으로 나타나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호해주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좀 틀리고 3, 4, 5 가다 보면은 이 홀로 보행 시 사고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학교 정문이 아파트 정문과 마주하고 있는 이 학교 주변에서 5년간 일어난 어린이 사고는 23건. 매일 아침 출근 차량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교통 정리되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 같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쪽에서 좀 교통사고 날 뻔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났어요. 혼자서 잘 갈 수 있을까? 아마도 신호등에서 한 10분 정도 보고 기회를 노려서 가야겠죠. 차들이 좀 높아가지고 저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등교길엔 그나마 녹색 어머니회가 있지만 문제는 하굣길. 정문 앞에 나란히 있는 2개의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쪽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로 건너면 뭐가 더 좋아? 저기보다? 빨라서 좋아요.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이상한 교통체계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횡단보도는 전혀 보호가 안 될 뿐더러 아니라 오히려 이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학교 후문 쪽 불법 주차된 차들은 스쿨존 사고를 부추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들 틈에서 어린이들이 불쑥 튀어나오고 주차 차량들로 좁아진 차로를 아이들이 걸어다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도로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탁 튀어버리거든요. 조속 주행으로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실제 사고가 잦은 학교 주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의 시작점과 끝점이 헷갈리게 돼 있거나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고다발 스쿨존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 아셨어요? 깜빡했는데요. 이게 표지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나요? 내려올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횡단보도로 안 건넜던데? 횡단보도 건너면 시간이 좀 그래도 피하나고 늦어서 횡단보도 신호등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반경 300m 기준 스쿨존 사고가 전국에서 3번째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나죠. 크고 작은 게. 여기 아파트 여기다 보니까 이리. 무단횡단을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이 지역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적은 반면 학교에서 150m 떨어진 이 교차로 일대가 어린이 보행사고의 온상입니다. 1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도를 봐도 학원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행법상 스쿨존은 300m까지 지정할 수 있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대다수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담을 둘러싼 범위 정도로 좁게 설정돼 있거나 안전시설물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반경 300m 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통학로가 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아이들의 동선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동선이 길면은 그만큼 스쿨존도 길게 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 어린이 보행 사고의 75%가 학교 반경 300m 이내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하고 차들 다니는 길 그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도입 이후 20년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스쿨존. 안전한 통학로가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